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인베스팅 클립입니다. 이번 주 제목은 인플레이션 차단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제롬 파월 이번에 연준 연임 청문회 때 나온 말을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관련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했던 일은 연준 의장 재임 청문회였어요. 네, 파월이 트럼프 때 지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연임을 재지명해줬죠. 그래서 너 잘했으니까 한 번 더 해라 라고 해서 근데 이제 거의 다 된 거지만 청문회라는 거를 작업을 해요. 그래서 상원 의원들이나 하원 의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꾸려갈 거냐라는 거를 1월 11일 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왜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쓰냐면 지금 긴축에 대한 얘기를 가장 심각하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파월 같은 경우 이번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강하게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상 상황이 이어지면 3월에 테이퍼링을 마치고 그래서 테이퍼링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이제 시중에 돈을 풀어주고 있었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계속 바깥에 있는 자산을 자기가 사면서 국채 같은 것들을 사면서 시중에다가 돈을 풀어주고 있는 정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산은 늘어나게 되겠죠. 이 늘어나는 거를 코로나 이후 때부터 계속 해왔는데 조금씩 줄여오면서 그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를 테이퍼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조금씩 사는 거를 줄여나가는 거를 3월에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내내 금리를 인상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혹자들은 이제 3에서 4회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어느 시점에는 양적 긴축도 시작할 것이다. 영어로 하면 이제 perhaps later this year이라는 워딩을 정확하게 썼는데 언제 될지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6월 이후에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가까울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시장이 한번 출렁했는데 또 파월이 노련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무섭게만 얘기는 하진 않았고 뭐 급격하게 하지 않고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하고 함께 이제 발 맞춰 나가면서 약적 긴축을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참 노련한 게 뭐냐면 이 지금 정치가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양적 기축이나 금리를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출받은 사람들한테 굉장히 괴로운 일이 돼요. 그렇겠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대출이 무서운 사람들이 너 이렇게 경기 나쁘게 금리 갑자기 올리고 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 라고 이제 정치가들이 물었을 때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와 사람들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이는 오랜 기간의 긴축 통화 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노동자들에게 더 나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지껏은 이제 노동자들에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경제하는 사람들끼리 사이에서는 안 하는데 정치가들 앞에 청문회다 보니까 이제 이런 단어를 써서 내가 지금 금리를 줄이는 게 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을 위한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에 발맞추어서 한국 역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돼요. 거의 뭐 한 바로 3일 뒤였는데 지금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상을 합니다. 지금 이 수치가 정확하게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그러면은 코로나 시작하면서 시중이 이제 사람들이 걱정이 많고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확 다운시켜서 이제 시중에 돈을 풀었다가 다시 차츰차츰 올리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분도 이주열 총재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몇 개월 안 남았어요.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은 이제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이 임기 마무리되는 시점에까지 자기가 금리를 최대한 올려놓고 가겠다라고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총알 같은 거거든요. 금리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경기 악화나 뭔가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금리를 확 낮추면서 시중에 돈을 확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체력 같은 게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거를 올릴 때 사람들이 많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지금 옆에 보시면 저축 예금 금리 평균 추이인데 예금 금리가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보시게 되면 2.39까지 올라왔어요. 옛날에 뭐 작년 3월만 해도 1.7대였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당연히 예금 금리가 올라온 만큼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대출 금리는 이제 좀 있으면 6%대 대출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자산 때문에 많이 돈을 빌렸던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산층들이 많이 괴로워지겠죠. 그래서 기간이 많이 남은 금통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 사람이 연임할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파월도 마찬가지예요. 파월도 이번에 이제 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에 앞뒤 잴 거 없이 그냥 금리 확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국내적으로 가장 이번 주에 중요했던 상황이었고 저희하고 관련된 이제 지표들을 조금 볼게요. 일단 환율이에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예상외로 지금 지난주에 갑자기 꺾였어요. 원래 투기적 매수 포지션도 높았고 사람들이 이 환율이 조금은 더 올라갈 거라고 하는 예상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환율이 좀 내려와서 안정돼 버렸어요. 보시게 되면 이거 관련돼서 리포트를 저도 좀 찾아봤는데 하이투자증권에서 하나 정도 나왔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트리플 긴축 기조 우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이퍼링,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QT, 자산 축소까지 이어지는 이 트리플 긴축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리도 올라갔는데 달러 지수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한 0.7% 정도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면 떨어졌냐? 분명히 올라가야 맞는데 이게 유로존이 미국보다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글로벌 경기가 계속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 달러를 팔고 이제 외부에 투자를 하러 나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미 달러가 생각보다는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1월 25일 날 또 단기적으로 금리를 어떻게 정할 건가, 그리고 올해가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하는 전에 얘기했던 1년에 4번 한다는 그 FOMC 회의가 열려요. 이때 이제 발언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보다 금리를 더 많이 빨리 올린다고 하면 글로벌 경기가 확 줄어들 거고 돈이 미국으로 다시 확 쏠릴 거기 때문에 달러는 앞으로는 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사람들이 전망하는 것처럼 글로벌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다 돈을 두지 말고 유럽이나 뭐 이머징 시장으로 돈을 빼자라고 해서 달러가 더 하락될 수도 있고 하는 약간 중간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인 추이로 봤을 때는 뭐 약간은 아직도 높아져 있는 편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1150원 언더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달러 자산들은 조금씩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은 뭐 1187원이면 절대 낮다고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니고. 미국채 같은 경우는 역시 그 파월 발언 있고 전 대비해서 약간 올랐어요. 뭐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아주 조금 올랐고 국채는 이미 지난주부터 한참 땡겨놨기 때문에 그 이번 주 금요일 날에 고정 그 국채금리 아니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발표를 이주열 총재가 했는데 이미 시장에선 다 알고 있는 얘기였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미 다 반영해 놓은 상태였어서 지난주하고 동일하게 국채 10년 금리는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금이 살짝 올랐죠. 아무래도 달러화가 약세가 된 게 이제 조금 영향을 끼친 것 같은데 그거 말고더라도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금 쪽으로 자금이 조금 유입이 되고 있대요.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지만 금이 지금 시점에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도 거의 확실하고 뭐 금이라는 거는 산업재해 쪽으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니까 만약에 경기가 다시 회복되더라도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 밴드를 봤을 때는 그렇게 금이 지금 싼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금 선물 시장에서 1kg당의 달러 금액인데 지금 보시면은 최저가 1477이고 최고가 한 20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1817이라서 약간 높게 있는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게 뻔하고 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수요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방어적 이슈 때문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S&P하고 코스피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전주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고 한 번씩 올랐다가 한 번씩 떨어졌다가 하면서 전주 대비는 약간 떨어졌네요. 역시나 지금 뭐 이 정도 분야에서는 앞으로 한동안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포트폴리오 볼게요. 지금 전주 대비해서 뭐 미미하지만 약간 떨어졌어요. 뭐 근데 뭐 의미 있는 수치는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된 게 많이 없으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달러가 조금 빠졌기 때문에 약간 가지고 있는 달러하고 달러 자산이 그냥 환차손이 조금 난 거예요.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고 그 조금씩 금을 사서 모아 가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 메인 자산에서 넣을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시장 상황에 맞춰서 전체 포트의 한 5% 정도는 그때그때 괜찮아 보이는 거를 분할 매수 해볼까 하는데 지금은 뭐 주식이고 뭐고 딴 거보다는 인플레이션 헤지가 제일 우선으로 보여서 금을 조금씩 사서 모으고 있어요. 지금 한 번 샀는데 다음 주도 조금 사고 다다음 주도 좀 사서 한 전체 포트의 2, 3%까지는 금을 좀 채워놔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한 게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음 주도 뭐 금을 조금 늘려가는 거. 아마 달러가 1150원 언더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급격하게 뭘 변화를 주진 않고 좀 상황을 볼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이번 주 정리는 마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코로나도 또 심해지지 않으니까 사회적 거리 좁히기도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